코로나 엔데믹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해외여행을 나간 우리 국민이 2,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거리두기를 하다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보복 소비의 일환으로 보복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보다는 오히려 해외여행이 더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돼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생겼는데요. 코로나가 사라지니 이번에는 홍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역은 붉은 역병이라는 뜻으로 환자의 전신에 붉은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성홍열과 혼동하는데요. 감염력과 치사율은 홍역이 더 높습니다. 얼마나 독한 병이냐면 흔히 홍역을 치른다는 말을 관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용하는 관용어죠. 그만큼 홍역이 무섭다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 조상은 홍역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민간 신화에는 홍역귀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달라붙어 홍역이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르는데요. 천연두는 큰 마마, 홍역을 작은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또 천연두를 큰 손님, 홍역을 작은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손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방접종이나 치료법이 없었던 옛날이기 때문에 무사히 낫기를 비는 마음에서 손님이라고 붙인 거죠. 질병의 신이 심술 부리지 않도록 귀한 손님처럼 받들고 대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에도 홍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홍역을 앓는 아이와 거인 3명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일찍 조퇴한 아이가 집에 가는 길에 거인 3명을 만났고 거인 3명이 조퇴한 이유를 묻자 홍역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거인 3명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홍역이 담고 있는 무서움이 상당합니다. 홍역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발진이 난다는 건데요.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진은 3-4일이 지나야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기와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진이 난 후 홍역에 걸린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홍역을 전파하게 된 셈이죠. 홍역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데요. 공기 중으로 충분히 감염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해당 공간에서 나간다고 해도 바이러스 입자는 한두 시간 동안 흘러다니면서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홍역이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해외여행을 한 사람인데요. 해외여행을 다닐 때는 모르고 있다가 국내에서 자신이 홍역에 걸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홍역은 특별한 치료가 없는데요. 안정 그리고 수분과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됩니다. 다만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홍역이라고 의심되면 보건소에 즉각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간다면 홍역 항체를 검사하세요. 그래서 음성이 나온다면 출국 4에서 6주 전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자주 손을 씻고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 등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또 해외여행 이후 홍역이 의심된다면 보건소에 즉각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홍역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홍역 대유행이 오기 전에 미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는 건 물론 개인 위생에 상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